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면서 배워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의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나가다 보면 그 모든 경험이 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나는 찾아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곧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두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보통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각과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는지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 책의 도움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가짜 나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자신의 욕구와 본성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단 타인들이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면의 자기와 사회에서 부여한 모습과의 괴리를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괴리가 없을수록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이 너무 강압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면 나의 내면의 자기는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때 너무 스스로를 억압해서 내면의 자기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모습에 반기를 들면서 내면의 자기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를 조정하게 되지요. 내면의 자기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짜 나로 살게 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만을 쓰고 살게 되기 때문이지요. 페르소나와 관련해서 페르소나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나답게인지 다 벗어던질 수 있는 게 나답게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 벗어던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나 아닌 것이 강요된다고 느낄 때 그 속박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속박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적 자유나 어떠한 속박도 없는 것은 인간 삶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나를 구성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도에 살아도 이미 나에게는 사회적 의미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사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계하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등이 나를 구성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적재적소에 쓰되 그 각각의 페르소나를 너무 억지로 쓰지 않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페르소나를 나에게 맞게 써야겠지요. 내향형인데 과도하게 외향형의 페르소나를 쓴다든가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외향형 페르소나를 써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진 자신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열어두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가 제한이고 어느 정도가 강요인지를 판단하는 것, 열어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체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면서 배워가면서 만들어 나간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인지 저게 진짜 나인지, 이게 진짜 나인지 저게 진짜 나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려 노력하면 점점 자신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진짜 나로 산다 이럴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씩 더 진짜 나로 살게 됩니다. 진짜 나에 맞는 방식으로 내가 존재할 경우 알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 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
즉 진짜 나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힘이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의 생계에 매달려 사느라 정신이 없거나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돈만 벌며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숨어있던 진짜 나로 살고 싶은 마음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을 느낀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마음을 느끼는 그 센서 자체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진짜 나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느끼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이건 아닌데 정도의 느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하게 외부적 조건이 나를 억압할 때, 나의 고유한 가능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비상신호가 켜집니다. 이 비상신호를 잘 드러낼 수 있으려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방향을 잘 느껴보면서 자기 마음을 평소에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는 방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는 공허감과 고독감에 정면 승부를 걸지 못해 자기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감과 고독감을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려만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도취될 수 있는 쾌락을 찾게 됩니다.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지요. 물질적 쾌락의 끝은 사실은 중독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궁극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공허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마약 등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 쾌락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을 때는 물질적 쾌락이 날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일부 셀럽을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향유의 수준이 높은데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은 물질적 향유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향유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들은 현실에서의 물질적 향유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향유를 하다가 끝에 가서 그 한계를 느끼고 실존적 공허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를 느낀다는 것은 혼자 삶에 던져져 있다는 고독감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공허는 내적 충족감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